요분도 얼굴을 안 까시는 분이고 요거저거 조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유망 지역이라고 찍어준 지역들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봐야 되겠죠. 향후 5년간 가장 잘 나갈 지역들을 몇 개월 전에 찝어주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완전히 잘못됐죠. 그래서 뭐가 잘못됐느냐, 이분은 어떤 이론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느냐, 요거를 봐야 되겠죠. 그랬을 때 모 유튜버가 향후 5년간 주목해야 될 지역을 추천을 했다. 그 세 가지 지역은요, 분당, 일산, 삼본입니다. 자, 분당, 일산, 삼본 공통점, 일기 신도시라는 거예요. 왜 여기를 추천을 했느냐, 일단은 그 전에 똘똘한지는 엄청나게 뜬다고 하셨어요. 자, 서울 다른 곳들은 보합이나 하락인 곳도 있지만 강남이나 용산 등 최상급지는 쭉쭉 오르고 있다. 이게 올해 6월 17일 방송에서 하신 말인데, 그래서 한남 뉴타운, 반포주공, 이촌동 재건축 이런 것들은 무조건 좋은데 왜 저걸 했느냐? 현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다. 솔직히 현금이 저렇게 있으신 분들이 유튜브 보고 투자하겠어요? 복권 벼락 당첨됐다든가 아니면은 누구 말 듣고 코인 따라 들어갔다가 어떻게 잘 매도하고 빠져나와서 추심자의 행운으로 잘 빠져나와서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갑자기 벼락부자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보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진짜 자산가들은 유튜브 보고 투자하진 않죠.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런 분들은 거의 안 본다. 용산, 서초, 강남 뚝뚝 떨어지죠. 물론 서울 전체보다는 천천히 떨어진다. 똘똘한 채니까 안 떨어진다가 아니에요. 똘똘한 채는 안 떨어진다? 아니죠. 똘똘한 채도 많이 떨어진다. 그런데 왜 하락폭이 적느냐? 거래가 안 된다. 그렇죠. 거래량이 없어서. 노도강을 살 만큼 돈을 가진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강남, 용산, 서초를 살 만큼 돈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나마 거래량이 좀 나오는 송파는 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더 비싼 강남, 서초는요, 일단 거래가 안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대부분의 주요 단지들이 올해 초 작년에 거래되고서 거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지수를 측정할 때는 가격 하락폭과 동시에 거래량을 같이 계산한다고 그랬죠. 똘똘한 채는 너무 비싸서 못 사니까 일단 똘똘한 채 떨어지는 건 그 전에 방송하셨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랬을 때 보시면 어때요? 이것을 잡아야 된다. 그게 뭐다? 재건축. 재건축만 오를 거예요 이제. 그때 방송하셨을 때. 그러면서 한참 동안 재건축의 시대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사라. 조정장인데 재건축은 조정 없이 계속 신고가다. 저희가 이때 늘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었죠? 재건축은 왜 하면 안 돼요? 금리 인상이니까. 재건축을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계속 말씀드릴 테지만 재건축을 이렇게 띄웠어요. 그러면서 재건축 중에서 이 세 곳을 추천하는 이유. 분당은 강남 가깝다. 경기도 최강자이다. 그리고 일산은 제2의 분당. 강남에서 먼 분당. 그 다음에 삼보는 일산의 라이벌. 그러면서 재건축 투자의 키는 분당 일산은 속도, 삼보는 사업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지역들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뭘까요? 되게 뜰 지역들이라고 말해가지고 사람들을 유도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런 지역들은요, 다 그 전임자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에 버블7이라고 있었죠. 버블7 지역 어디예요? 강남, 서초, 송파, 목동, 그리고 분당, 일산, 평촌이죠. 그런데 이번엔 3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띄우기 좋은 거고 전임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3번 하나 더 붙인 거죠. 그때 평촌은 버블7 무너지고 나서 살아나지 못하니까 이번엔 좀 다른 데를 잡아본 거죠. 3번 군포 쪽이요. 자, 그랬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서 8월 20일 날 일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2024년으로 미뤄지니까 오히려 좋아 이러고 있어요. 근데 자, 3번은 둘째 칩시다. 이게 사업성이니까. 분당 일산의 키는 뭐라고 그랬어요? 속도. 속도가 재건축 투자의 키인데 속도가 느려지면 오히려 좋아. 물음표가 3개가 붙을 수밖에 없죠. 한두 개는 부족하죠. 저게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속도 미뤄져도 오히려 좋아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어때요? 일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낸다. 누가요? 정부가. 근데 조용하다. 어디 가요? 시장이. 계속 재건축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공급 부족 이야기하면서 얼마 전에 춘천주공 같은 경우도 공급 부족인데 입지가 엄청나게 좋다.
헬리오시티랑 입지는 거의 또이또이하다. 구가 다를 뿐이지 입지는 여기 뭐 공원도 있고 뭐 초품화라서 뭐 입지는 또이또이하다. 옆에 붙어가지고 비슷하게 입지 나오고 비슷하게 입지 나오고 비슷하게 입지 나오면요 안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그거랑 똑같죠. 빠른 84년생이 있습니다. 친구를 83년이랑 먹죠. 그런데 사회에 나가보니까 84년이랑도 친구 먹어요. 근데 84년은 또 빠른 85랑 학교 다닐 때 친구 먹죠. 그러면 얘는 또 사회 나가면 85랑 친구 먹어요. 그럼 얘는 또 빠른 86이랑 친구 먹죠. 그럼 얘는 또 사회 나가면 87이랑 친구 먹어요. 그러니까 83과 87은 친구다. 족보 꼬인다고 하죠. 개족보라고 하죠. 그거랑 뭐가 달라요, 뜻이? 요거랑 비교해봤을 때 여기도 옆에 뭐가 있고 교통도 뭐가 있지만 여기는 일단 송파구고 여기는 일단 강동구고 약간의 차이점이 조금씩 나죠. 그러면서 자꾸 헬리오랑 비교를 한다. 근데 헬리오 대비로 4억 싸니까 최소 시세 차익이 4억이래요. 근데 지금 헬리오 시세 그분이 잡으신 거는 뭐 하락기에다가 호가대로 안 팔리니까 호가에서 좀 깎아도 4억이었는데 그때 보셨던 호가보다 1억 더 떨어졌어요. 공급 부족이 아니니까. 그래서 보시면 어때요? 지금 일산에서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 여기가 어때요? 6억 2천에서 5억 후반으로 금매 물건들이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성남시 서현동에서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 여기도 어때요? 11억 5천에서 거래해서 12억 5천보다 1억 빠졌다. 그리고 10억대 중반대의 금매 물건들이 나와 있는데 5월에 이렇게 거래되고 거래 안 됐다는 이야기죠. 재건축이 왜 안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재건축 아파트의 악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세 가지가 다 터지고 있는 중이에요. 첫 번째 악재는 뭐예요? 금리 인상. 금리 인상 왜 악재예요? 재건축은 평균 조합 설립하고 여기서 입주 때까지 8.5년 걸리는데 재건축을 보시면요 아파트 가격이요 매우 비싸요. 그래서 내돈 플러스 근저당 플러스 전세 보통 이렇게 놓죠. 8.5년이 걸려요. 그러면 이 내돈에 대한 8.5년간의 기회비용, 그 다음에 근저당에 대한 이자 부담, 그 다음에 부수고 나면은 요거 어때요? 이주수요 생기죠. 이주수요 생기면 돈 줘야 되죠. 이주비 대출까지 이런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8.5년간의 높은 금리면요 여기서 부담은 커지죠. 손해는 늘어나고 여기서 기회비용은 줄죠.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죠. 자, 예금금리 3%, 대출금리 5%, 5억을 투자하고 대출을 10억을 받았다. 그랬을 때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은요 5억에 3% 얼마예요? 1500이 8.5년까지 가요. 손해는요 여기서 5%니까 5천씩 8.5년. 근데 여기서 이자가요 이걸 넘어서서 집값이 많이 올라요. 그걸 상쇄할 수 있으면 되는데 예금이자가 5%, 대출이자가 7%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1500이었던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00씩 8.5년. 여기서도 7000씩 8.5년. 그러면서 이쪽에 손해는 커지고요. 기회비용은 기회비용대로 날아가니까 이때보다 더 많이 올라야 이익이 남는 거죠. 더 많이 올라서 이익이 남더라도 이것을 안전하게 벌었느냐 이렇게 보기도 힘든 거죠. 그것도 분양이 완판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최대 악재 중에 하나다. 또 뭐가 있어요? 미계약, 미분양 증가. 왜? 미계약이 나고 미분양이 나면요 이거 될 때까지 손해예요. 완판이 돼야지 돈이 되죠. 일반 분양으로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재건축을 하는 거죠. 일반 분양으로 팔아서 수익을 남기고 내 집은 새 집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건축 사업이요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새 집을 얻는데 내 돈은 안 쓰겠다는 주의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추진이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만큼 재건축 완화가 심한 데가 어디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 30년 만에 재건축 시켜줘요. 또 신축 아파트 가격 하락. 재건축을 부수고 지어서 나도 신축 그리고 신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요걸 해야 되는데 신축 가격이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입주했을 때 손해죠. 그래서 저 세 가지 악재가 재건축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 보면 어때요? 자, 일단은 금리 인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눈에 보이시죠? 금리 인상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없죠. 언제까지 올렸어요? 11년 전 수준까지. 그 다음에요. 미계약 미분양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시죠? 신축 아파트 하락은요. 신축 아파트 가격이 더 무섭게 빠지고 있다. 왜? 더 거품이 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계속 재건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좋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공급 부족도 그렇게 외치고 계세요? 공급 부족. 올해 초에 올린 영상이시죠? 뭐라 그래요? 올해부터 시작되는 5년간의 최악의 공급 절벽. 왜? 초에는 저렇게 올릴 수 있죠. 초에는 올해 서울 아파트가 공급이 적으니까 오른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서 2027년까지 수도권 집값이 떨어지기 어려운 이유 이미 빗나가셨죠? 공급 급감.
그래서 공급이 답인데 3기 신도시 입주하는 27년까지 공급 가능이다. 2030년까지는 공급 부족이다. 수도권은 인구가 늘어나니까. 기존에 있던 주택은 사라지나? 그 다음에 수도권 쏠림이 가속화된대요. 가구수 증가. 인구는 줄어도 가구는 증가한다. 인구보다 가구수가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요 얘기는 너무 옛날 거라서 공급 부족이 빗나갈 수도 있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랐다. 인플레이션이 약해지면 지방은 떨어지고 수도권은 오른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잘못 배우신 거죠. 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 늘 말씀드리지만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은 실물 자산이 아니다.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은요. 빚으로 사지 않는 자산이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빚으로 사는 자산들 같은 경우는 돈 풀 때 우르르 몰려 들어가서 유동성이 막 쌓여요. 빚내서 코인 사자, 빚내서 주식 사자, 빚내서 집 사자. 그러다가요. 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금리가 올라가죠. 그럼 그걸 감당을 못해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부족한 지역들 5개의 지역. 하남, 화성, 광주, 평택, 서울. 물론 영상에서는 화성 1등이라고 했다가 밑에 고정 댓글에 내가 잘못 봤네요. 1등은 하남입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 보면은 다 떨어지고 있죠.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 그래서 재건축은 오른다. 그런 말씀 듣다가 크게 당해요. 지금도 뭐 똑같은 이야기들 하고 계십니다. 둔촌주공 이야기했고 뭐 그런 것처럼 재건축은 뭐 때문에 오른다. 재건축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공급은 부족하지 않았고 늘 말씀드리지만 공급은 많이 됐다. 왜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까요? 그들의 이론대로라면은 경기도에 사람들이 일자리 때문에 몰려오면은 서울엔 더 몰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인구가 줄어들까요? 그딴 이야기로 집값을 올려놓으니까. 그런데 집값이 올라간 이유는요? 빚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 빚이 무너질 때 어디가 제일 위험하냐? 바로 재건축이 제일 위험하죠.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이요? 왜 무너지고 있어요? 추진은 생각대로 안 되는데 늦으면 늦어질수록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면요. 요즘 상승론자들 계속 이야기하던 것들 다 깨져가고 있는데 아직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건축은 투자로 좋다. 혹은 아직도 공급 부족이다. 지금은 공급 부족인데 대출을 막아서 생긴 일시적인 굉장히 왜곡된 시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얼굴도 안 까고 말하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뱉기 좋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 사람인데 공급 부족인데다가 인플레이션까지 나오니까 집값 더 오른다고 말했던 사람인데도 아직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믿기 힘들죠. 차라리 얼굴 깐 사람들이 낫다. 그들은 그렇게 도망가려고 하진 않는다. 조만간 나오겠죠. 어떻게 하실지 반응은 봐야 되겠지만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다. 조심하셔라. 우리는 뭐 좋은 일 해줍니다. 영상 몇 개 추천했어요. 가서 보세요. 무슨 이야기 하나.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 하고 있나. 우리가 틀렸나? 거기가 틀렸나. 이런 잘못된 유튜버들 계속 나올 때 다 사라질 때까지 계속 헛소리 이제 눈치 보여서 못할 때까지 저희는 계속 믿고 저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